자, 이번에는 드디어 우리 확통의 마지막 부분인 모평균 추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아닌가? 좀 어려울 수도 있나? 자, 추정한다라는 얘기는 여기 보면 나와져 있지만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 표본을 가지고, 이 표본을 가지고 내가 모 집단이 대충 평균이 대충 얼마가 되겠거니 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는 평균이나 표준편차, 그러니까 미지의 값을 추적하는, 뭐 추정이라는 뜻을 뭐 모르진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이 표본을 가지고 표본을 조사해서 모 집단의 평균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추정, 여기서 다루는 바로 일명 모평균의 추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신뢰 구간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우리 뒤에 Z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뒤에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 1자, 여기 다시 어디를 볼까요? 198페이지를 이제 한번 볼게요. 198페이지를 보면 자, 여기는 이 1.96이라는 부분에다가 쫙 한번 잘 체크를 한번 해봐요. 여기 0.4750이라고 돼 있지. 이 0.4750이라는 얘기는 이 절반만큼이 0.4750이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양쪽으로 돼 있으면 4750을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지? 0.95가 되지. 950. 그래서 이제 우리가 95% 확률이 되는 게 양쪽으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95% 0.9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58을 한번 찾아볼게요. 2.58을 잠깐 보면 대충 딱 이거, 자, 0.4950을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돼? 거의 0.99990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2.58이라는 녀석이 바로 양쪽을 하게 되면 99%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95% 확률, 99% 확률을 좀 얘기를 많이 해서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Z값이 1.96에 해당되는 게 95%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8에서부터 Z가 2.58에 해당되는 값이 0.99라고 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얘를 2라고 주기도 하고 얘를 3으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주기도 합니다. 깜짝이야. Z의 값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2 이하를 0.95다 하자. 그러면 이제 이 Z값을 그냥 2라고 그냥 계산을 좀 편하게 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 Z의 값의 절대값이 만약에 3 이하를 0.99라 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표현이 약간 거의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2를 계산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 거고, 우리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 때는 1.96하고 2.58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건 좀 여기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Z가 얼마였었죠?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여기가 1.96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원래 Z는 어떻게 됐었던 거지? 아까 우리 Z 구하는 식 있었잖아. 표준편차, 3번 분포의 표준편차
분의 여기 뭐 이 부분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96 해서 1.96 해가지고 얘가 0.95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m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양변에 n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겠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표본의 하나의 그냥 표본의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표본의 평균하고 얘하고의 차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x 바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x 바 어떤 표본의 평균하고 진짜 평균 모집단의 평균하고 차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양변에 얘 x 바를 다 빼. 양변에 x 바를 빼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m이 얘는 x 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해가지고 x 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서 이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신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m은 여기 이 값이 있을 거고 이 값이 있을 거잖아. 이 값에서 이 값이 이 m을 포함할 확률이 95%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신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지? 그래서 신뢰 구간은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95% 신뢰 구간은 그러니까 여기가 1.96이었던 거고 99% 신뢰 구간은 여기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190페이지를 다시 보면 이 신뢰 구간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까 여기서 주어져 있지만 아까 x바 이 표본 하나의 평균을 가지고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되면 이 녀석들이 이 신뢰 구간 중에 95%가 여기 있는 이 평균을 포함한다라는 얘기로 본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풀 때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자, 우리는 아까 3번 분포를 구한다라고 했었지. 자, 3번 분포는 x바의 이 녀석은 얘가 평균의 이 녀석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였는데 자, 우리는 샘플 하나를 딱 구해가지고 이 표본 평균 하나를 딱 구하면 이 녀석 어떻게 보면 이 x라는 녀석의 정규 분포를 갖겠지. 그럼 얘는 바로 이게 평균이 x바가 될 거고 그치? 이 x라는 분포는 평균이 x바가 될 거고 표준 편차는 s 이런 형태가 될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2번 분포를 알 수가 있겠죠. 그치? 여기서 바로 2번 분포가 주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우리가 필요한 거는 3번 분포잖아. x바에 대한 분포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평균이고 여기는 루트 n분의 이 녀석이 필요했던 거야. x바에 대한 분포가. 자, 근데 이 x바에 대한 분포는 진짜 평균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대용치를 갖다가 이 녀석을 갖다 쓸 거야. 이렇게 x바. 이 그냥 하나의 평균의 이 표본에 해당되는 녀석을 갖다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모르잖아. 이 녀석도 모르니까 이 녀석도 그냥 이 S를 갖다 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본의 분포가 대충 X바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왜냐면 우리 2번 분포하고 1번 분포하고는 거의 분포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결국 얘를 갖다 쓸 수도 있는데 대신에 여기 있는 이 분포는 진짜 평균을 모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냥 갖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나는 실내 구간, 그 실내 구간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럼 95% 실내 구간을 한번 구해볼까나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0.95가 될 수 있도록 z의 값을 구하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s가 될 거고, 이쪽은 x 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s. 자, 이런 식으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진짜 평균이 어디에 있을 텐데, 여기에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약간 변형해서 문제를 보는 게 더 쉽다라는 내용인 거지. 그지? 아까 같이 아까의 문제처럼 어떤 그 모든 표본 분포가 평균을 막 그 95%의 확률로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기보다는, 나는 샘플 하나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는데, 샘플 하나에 표본 평균을 구했는데, 그 녀석을 통해서 나는 3번 분포를 대용치를 그려가지고 구간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95%의 확률로 진짜 평균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은 좀 되게 간단하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건 아마 2번 분포가 될 거야. 그런데 나는 3번 분포를 할 건데, 그 3번 분포를 할 때 그냥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라고. 여기는 모평균이 아니라 표본의 그러니까 샘플링한 표본의 평균을 갖다 써주고 양쪽 끝을 빠방 해주면 이게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산할 때 아무래도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프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지금 책에 있는 대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프 그릴 때 좀 되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 이 실내 구간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바로 실내 구간이 딱 그냥 이 그래프하고 실내 구간 구하는 거하고 동일시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책에 있는 것처럼 하면은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야.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진짜 평균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금 문제풀이 하는 쪽으로 해석을 약간 좀 변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필수예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봤더니 정규분포를 따른데 생산된 100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자, 100개를 이미 추출을 했는데 평균이 1000이고 표준 편차가 50이야. 자, 그럼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몇 번 분포에 해당될까요? 이게 2번 분포인 거야. 이게 그냥 하나의 샘플 하는 거 있지. 하나의 그 100개를 샘플링 한 녀석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 거야. 자, 이 녀석을 X바, 여기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을 X바의 평균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한 거는 뭐였냐면 X바의 분포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원래 정규 분포, 그러니까 모 집단의 평균이 와야 되지만 모르니까 대용치인,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이게 X바인 거야. 이게 X바.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갖다 쓰자. 그리고 루트 n, 여기는 100개를 했으니까 100이 될 거고, 표준 편차도 원래는 모 집단의 표준 편차가 필요한데 이 녀석 없으니까 2번 분포랑 어차피 비슷할 거니까 그냥 이 녀석을 갖다 쓰자. 이렇게 됐던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는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1000이 될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내 구간, 이 m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실내 구간. 그러니까 m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95%이 사이가 0.95가 되게끔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자, 이 녀석은 아까 뭐 했었어? 아까 1000 더하기 1.96 곱하기 표준편차. 이 표준편차 그냥 이 표준편차를 그냥 써주기만 하면 돼요. 얘는 얼마지?
10분의 5가 되니까 그냥 5가 된다. 여기는 10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진짜 평균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뭐 책에 나와 있겠지만 1009.8이 나옵니다. 1009.8이 됐던 거고, 이 녀석은 얘는 얼마지? 990.2가 된대요. 990.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그냥 풀어줘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해석은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래프를 문제에다가 약간 좀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약간 우리가 해석을 좀 달리 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도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신뢰도 99%는 여기에 1.96이 아니라 2.58을 곱해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필수예제 7번을 보면은요. 자, 신뢰 구간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뭘까? 이 신뢰 구간이 알파에서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아까는 필수예제 6번에서는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문제였던 거야. 자, 신뢰 구간은 이렇게 범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지? 그래서 아까 x바 플러스 아까 그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k는 95%면 1.96, 99%면 2.58 또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대로.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아까 여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이렇게 다 일일이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 나중에 이제 필수예제 8번에서 하겠지만 필수예제 8번에서는 어떤 최대 오차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 오차 세 가지, 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내가 재빨리 결국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가지고 다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범위를 구할 건지 아니면 길이를 구할 건지 아니면 최대 오차를 구할 건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건 거야. 95%였으니까 2 곱하기 여기서 1.96, 95%는 1.96으로 쓰라고 했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여기 자 표준 편차 얼마? 10. 그러면 그게 1.4가 된다. 그냥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19.6에다가 2를 곱하면 또 계산해야겠네. 귀찮게. 그러면 얘는 루트 n은 1.4로 나누면 이게 1.4가 되겠네. 1.4 이게 196 1.96이 1.4의 제곱이었으니까 얘는 2.8 2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양변 제곱을 하면 28의 제곱을 하게 되면 784가 됐네요. 그래서 n은 표본은 적어도 784개 이상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 추정에서는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돼. 뭘 구할 거냐? 신뢰 구간이냐?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될 거냐? 아니면 최대 오차를 구하라는 걸 거냐? 이거를 갖고 문제를 풀 거면서 결국 다 이거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항상 주어져 있는 거는
주어져 있는 거는 1번 아니면 2번 분포인 거야. 자, 여기도 이 표준 편차 10g은 지금 뭐라고 봐야 돼? 이 녀석은 1번 분포에 해당되겠지. 근데 나는 내가 해당되는 거는 3번 분포, 즉 x바에 대한 분포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건 약간 여담으로 선생님 왜 그냥 이 x의 분포, 이 표본 분포를 구해가지고 뭘 귀찮게 그냥 이 표본의 분포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여기서 실내 구간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이 전체 안에 95%로 하면은 평균이 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x바 표본 평균의 분포를 왜 이용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그래요? 그렇지, 얘는 표본, 이 녀석은 여기서 분포가 이렇게 확 좁으니까, 그치, 여기서 95%라고 얘기를 해도 이 간격이 얘보다는 훨씬 더 짧겠지. 그래서 우리 실내 구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실내 구간을 뭐 0에서 100까지입니다.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뭐 그게 100%일 거 아니야. 일단 우리 반평균은 내가 조사를 하니까 내가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0점에서 100점 사이입니다. 자, 100%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추정의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 그래서 가치가 뭔가 있으려면 적당한 실내 구간을 가지면서도 길이가 짧아야 되는 거니까 x바의 분포를 이용을 하는 게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게 더 좋기 때문에 x바의 분포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자꾸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미 구했었던 거예요. 이런 추정을 배우기 위해서.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실내 구간을 의미하는 거였잖아. 그지? 2 곱하기 k,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라며. 그지?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그러면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작으려면 여기는 이 k 값이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9%가 아니라 95% 신뢰도를 좀 낮춰둬야 되겠지. 이거 한마디로 이건 신뢰도를 낮추는 거야. 왜냐면 1.96은 95% 신뢰도인 거고 2.58은 99점 신뢰도니까. 그치? 신뢰도를 낮추는 거야. 신뢰도를 낮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99% 신뢰도를 95%로 낮추면 돼. 아니면 또 여기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작게 하려면 이 n을 크게 하면 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있는 추출하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어때? 실내 구간이 작아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낮추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표본의 크기를 높이는 게 좋겠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샘플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이렇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져 가지고 약간 가치가 높은 실내 구간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실제 문제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내용, 이걸 좀 잘 알아놔야 이 신뢰도, 여기 있는 이 신뢰도가 낮아지면 이건 그러니까 이 K하고 실내 구간의 길이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작아질 거고, 이 표준 편차도 작아지면 그다음에 실내 구간은 작아질 건데, 자, 이 녀석은 분모에 있으니까 얘가 커야, 표본의 크기가 커야 우리는 실내 구간이 작아진다. 이런 내용들도 좀 알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필수예제 8번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평균을 신뢰도 95% 추정하는데,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0.01, 즉 여기 있는 이 x바하고 여기 있는 이 평균하고 차가 0.1 이하가 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0.01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차 중에서 오차의 가장 큰 값이지. 이게 오차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하고의 차, 이거를 우리가 보통 그냥 오차라고 생각을 하고 0.01 이하라는 얘기는 최대 오차가 0.01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자,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이런 부분,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딱 그려준 게, 이게 아까 3번 분포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게 x 바였었고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 녀석이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도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차가 신뢰도 95% 추정을 했었으니까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를, 그지? 이 구간까지를 신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평균이, 모평균이 어디에 있었을 때 차이가 가장 크겠어요? 이 안에서 양쪽 끝에 여기, 그치? 여기 있었을 때, 여기나 여기에 있었을 때겠지,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만큼의 길이가,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어차피 길이가 똑같을 건데 이만큼이 바로 뭐냐면 모평균하고 진짜 평균하고 차이가 가장 클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으면은 차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차이가 바로 0.0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돼? 여기는 여기 이만큼의 길이. 이게 바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최대 오차 문제. 지금 이 문제는 최대 오차가 0.01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오차 중에서 진짜 평균하고 그다음에 표본 평균하고 차이가 가장 많이 날 때겠지. 신뢰도 안에서. 그지?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 최대 오차가 되는데, 그 최대 오차는 바로 얘였다. 그죠? 그래서 이 최대 오차를 구하는 식인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01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표본은 95%니까 이게 1.96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아직 모르지. 그래서 루트 n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 편차가 0.4라고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쓱 곱하면 얘는 0.01의 루트 n 1.96 곱하기 0.4, 양변 100 곱할게요. 그러면 루트 n, 여기는 196 곱하기 0.4 얼마냐 이거? 뭐 아무튼 뭐 대충 나오겠지. 아무튼 이게 뭐 78.4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서 양변 제곱하면 뭐 78.4 뭐 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기가 무슨 뭐 6146.5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이상인 거니까 얼마라고 보면 돼요? n은 표본의 크기니까 자연수가 돼야 될 거니까 6147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추정을 아까 딱 봤더니, 추정은 결국 신뢰 구간, 그러니까 k 곱하기 루트 n의 시그마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뢰 구간은 범위로 나온다. 이렇게 평균이 얼마 범위로 나온다. 이런 거하고, 신뢰 구간에 뭘 구하라는, 그렇지,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묻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었을 거고, 여기서 최대 오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크게, 그러니까 세 가지 경로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딱 보고 신뢰 구간을 묻는 건지 길이를 묻는 건지 최대 오차를 묻는 건지, 그래서 이 녀석의 활용 범위가 뚫레뚫레 나오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신뢰 구간, 그러니까 뭐 다 똑같긴 한데 무조건 신뢰 구간 구해가지고 여기서 빼가지고 계산하기에는 우리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거일 건지 이거일 건지는 재빨리 좀 파악해서 문제를 이렇게 또 압축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